불광불급, 미쳐야만 미칠 수 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고전 속 한 문장이지만 21세기에도 여전히 칼날처럼 날카롭다. 세상은 여태 한 번도 만만했던 적이 없었고 오늘 역시 그랬다. 결코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빌딩 꼭대기에 박혀 무지개를 쏟아낼 리 없듯 대충 던진 노력으로는 단 한 번도 탑의 정점에 올라선 사례가 없다. 오히려 행운이 섞인 소확행은 복권 당첨처럼 그 사람을 길들여 될 대로 되라는 무력한 관성 속에 방치한다. 불광불급은 광기의 임계선을 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극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1. 광기는 비유가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불광불급을 열정적인 사람 정도로 번역한다. 그러나 열정은 광기의 지붕 아래 놓인 방 한 칸에 불과하다. 광기는 인격의 표면을 긁는 바람이 아니라 신경계, 생체 리듬, 신념체계까지 침투해 원자 단위로 재편하는 거센 태풍이다. 물리학자가 황무지에서 천재성을 꽃피우려면 오차값을 씹어삼킬 정도로 공식과 결투를 벌여야 하고, 음악가가 화음의 신력을 열고 싶다면 청력을 갉아먹는 하울링 속에서도 악보를 고집해야 한다. 저 사람 좀 미쳤다. 는 말은 욕이 아니라 칭찬이다. 광기 없는 노력을 세상은 취미로 분류하고 광기 어린 정성을 비로소 업적이라 기록한다. 2. 에디슨과 반고흐 그리고 오늘의 스타트업 역사적 일화로 돌이켜보자. 토머스 에디슨은 백열정후 한 개를 위해 2만 번의 필라멘트 실험을 되풀이했다. 옆방에서 일하던 조수는 동이 트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실험실 불빛에 소름이 끼쳤다. 반고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캔버스를 바꾸며 자기 귀까지 잘랐고 마침내 별이 빛나는 밤을 남겼다. 두 사람의 삶을 꿰뚫는 공통 분모는 천부적 재능보다도 극단적 집착이었다. 오늘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창업자들 역시 새벽 3시 깜빡이는 서버 로그 앞에서 광기에 몸을 맡긴다. 세상에 없던 UX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1픽셀 차이를 두고 팀 회의를 5시간을 더 끌어간다. 경쟁사는 워라벨을 외치며 집으로 귀가하지만 그들은 코드와 파이프에 자발적으로 쇠사슬을 채운다. 그리고 이 광기의 윤곽선을 넘어선 자만이 다음 분기 투자 라운드를 열어젖힌다. 3. 미침의 4단계 뜨거움, 냉각, 고통, 재점화 1단계는 열광이다. 마그마처럼 솟구치는 호기심과 흥분 연구의 첫 페이지, 기획노트의 첫 줄에선 누구나 뜨겁다. 문제는 불씨를 불붙이는 건 쉽지만 지키는 건 어렵다는 점이다. 2단계는 냉각이다. 아이디어가 현실의 마찰을 맞닥뜨릴 때 열정은 얼음물에 던져진다. 가설이 틀어지고 데이터가 반기를 든다. 여기서 대다수는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라며 돌아선다. 불광불급의 서사는 이 지점에서 갈라진다. 3단계는 고통이다. 남은 소수는 실패 로그를 통째로 삼키고 스스로를 해부한다. 이 단계의 고통은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의미 붕괴와 자존심 분쇄로 찾아온다. 그러나 광기는 몸을 쉬게 두지 않는다. 왜 안 되지? 라는 한 문장을 새벽마다 수백 번 복사 붙여넣기 하며 다음 실험을 준비한다. 4단계는 재점화이다. 고통을 통과한 난로는 이전보다 높은 온도로 불을 뿜는다. 이때부터 집착은 몰입으로 진화한다. 자발적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곧 깊은 평안과 무아의 경지다. 불광불급이 지목한 미친 경지가 바로 이곳. 4. 광기의 윤리 자기 파괴인가? 거대한 봉헌인가? 비판도 있다. 거대한 불꽃 뒤엔 다 타버린 재만 남는다. 번아웃, 가족 붕괴, 사회적 단절을 예로 든다. 그러나 광기는 자기 착취로 끝나지 않는다. 방향의 차이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는 우주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 여기 왔다 고 설파했다. 그 흔적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키우는 방향이라면 광기는 자기 파괴가 아닌 집단적 도약을 견인한다. 반대로 이기적 욕망으로 흐르면 백해무익한 불장난이 된다. 광기의 윤리는 금욕이 아니라 존재 이유를 향한 굳건한 나침반이다. 5. 불광불급을 실천하는 5가지 실전 규율. 목표의 밀도를 높여라. 대충 대략이라는 단어를 어휘에서 삭제한다. 일일 물리적 투입 시간보다 정밀도 목표를 수치화하라. 고동 루틴을 설계하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의식으로 몰입 스위치를 만든다. 실험 로그를 남겨라. 실패 과정을 세 번째 사람에게도 이해될 정도로 기록 제시도, 비용을 제로화한다. 비가역적 약속을 걸어라. 공개 마감, 선입금 혹은 망신보험처럼 되돌릴 수 없는 조건을 스스로에게 건다. 에너지 회복도 집착하라. 영양, 수면, 근력 운동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관리한다. 회복은 사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광기를 위한 연료다. 6. 망각과 도태의 강을 건너려면 기술이 매년 자신을 갈아엎는 시대. 평범한 열정은 6개월만 지나도 구버전이 된다. 불광불급의 정신은 자신을 끊임없이 리팩토링하는 자세다.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속도 자체를 넘어서는 엔진. 누군가는 그것을 광기로 부른다. 광기는 쉬이 얻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재점화 단계를 통과한 사람은 강산이 3번 변해도 자신만의 포지셔닝을 업데이트할 능력을 갖춘다. 그에게 세상의 난기류는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 추진력이다.
결론이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살아있다는 것은 흘러간다는 뜻이고 흐르는 강에서 저만치 앞선 물살은 늘 있었다. 불광불급은 당신을 그 빠른 물살 위에 띄워줄 단일 방정식이다. 남을 따라잡겠다는 정도로는 광기의 터널을 견딜 수 없다. 스스로가 다음 좌표를 새로 찍겠다는 야심을 품을 때만 불광불급은 비로소 인생 기술서가 된다. 미치려면 미쳐라. 지켜보는 이에게 광기로 보일 만큼 정신의 뼈대를 하얗게 세워라. 그렇게 한 번 미쳐본 사람에게만 세상은 미친 결과로 답한다. 광기와 천재성.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뛰어난 창의성과 천재성을 지녔던 많은 인물들이 정신질환이나 정서적 고뇌를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뿐 아니라 과학자, 철학자,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천재들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관찰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 프리다 칼로 같은 화가들, 에드거 앨런 포, 버지니아 울프 등의 작가들, 그리고 과학계의 아인슈타인, 뉴턴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우울증,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극심한 정신적 고뇌를 겪었습니다. 이처럼 천재성과 광기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현대 과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높은 지능과 창의성을 지닌 사람일수록 정신질환, 특히 양극성 장애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뇌의 구조와 기능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극성 장애 환자들은 뇌전두엽의 특정 부위 활성화로 인해 사고가 유연해지고 창의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서로 모순된 개념들을 자유롭게 연결지을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이 창의성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튤립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정상인보다 3배나 많은 현상 단어를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는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표면화되어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천재성과 광기의 관계가 단순히 정신질환 자체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재들 특유의 민감하고 예민한 기질, 세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열정, 그리고 고된 노력과 집중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천재성의 이면에는 고통과 방황, 좌절이 있었습니다. 반고흐는 자신의 귀를 잘랐고 울프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창조적 천재성과 정신적 고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이유에서 광기를 피할 수 없는 천재성의 대가라고 봅니다. 하지만 천재성과 정신병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 고뇌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 진정한 대작을 탄생시킵니다. 따라서 천재성의 근원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면만을 취하되 부정적 요소는 경계해야 합니다. 창의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고통받는 천재가 아닌 행복한 천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이포마니아. 성공과 광기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하이포마니아는 덩조증이라고도 불리며 조증과 정상 상태 사이에 위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기분이 들떠있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완전한 조증 상태처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현실 판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종종 창의성, 생산성, 리더십 등 긍정적인 측면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충동성, 과잉 행동, 수면 부족 등 부정적인 측면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스티브 잡스, 도널드 트럼프, 일론 머스크,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성공적인 인물들에게서 하이포마니아적 기질이 발견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넘치는 에너지, 긍정적인 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뛰어난 추진력 등을 바탕으로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즉, 하이포마니아는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숨겨진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포마니아는 예술가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빠른 두뇌 회전과 샘솟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예술적 영감을 얻고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특성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성공한 기업가들에게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하이포마니아적 기질을 가진 기업가들이 많으며 이들은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존스 호킨스 대 위과대학 교수 존 가트너는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가, 탐험가, 발명가가 많은 이유를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민자들은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날 만큼 도전 정신과 낙관주의가 강하며 이러한 특성은 하이포마니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미국은 역사적으로 하이포마니아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성공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왔다는 것입니다. 존 가트너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IT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CEO에게서 하이포마니아적 기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엄청난 자신감과 큰 꿈을 가지고 있으며
빠른 생각과 행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하이포마니아는 정상과 비정상 사이의 경계에 위치하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의성, 생산성, 리더십 등 긍정적인 측면은 성공을 이끌지만 충동성, 과잉 행동, 수면 부족 등 부정적인 측면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포마니아는 단순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개인의 삶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이포마니아는 성공과 광기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습니다. 넘치는 에너지와 창의성은 성공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충동성과 과잉 행동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포마니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하이포마니아는 축복인 동시에 저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장점을 활용하면서 단점을 보완하여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이포마니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은 정상과 비정상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양극성 장애인들이다. 양극성 장애인 조울증은 천재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한데 기분이 업되는 상태인 조증과 우울증이 교대로 나타나는 질병이다. 그런데 미국 ABC 방송국에서 흥미로운 보도가 있었다. 스티브 잡스, 도널드 트럼프,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바로 그들이 약간의 광기 기질을 갖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광기설인 조증은 우울증의 반대로 간단히 말하자면 기분이 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람이 기분이 들떠 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샘솟고 어떤 일을 해도 지치지 않을 에너지가 쏟아져 나온다. 즉 재미있어서 약간 흥분된 상태의 지속이 21세기의 새로운 성공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실패나 상실을 겪으면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조증인 약간의 광기는 예술가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가벼운 조증의 상태에서는 두뇌 회전이 매우 빨라져 예술가들에게 절실한 창의성이 엄청나게 샘솟는다고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특성이 성공한 기업가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이런 유형의 경영자를 많이 볼 수 있다. 존스 홉킨스대의 의과대학 교수인 저자 존 가트너는 성공한 미국 기업가들은 약간의 광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왜 유독 성공한 기업가, 발명가, 탐험가에는 미국인들이 많은지 그 원인을 밝혀내고 있다. 하이포마니아의 저자인 존 가트너는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가, 탐험가, 발명가가 많은 이유는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그는 조급하고 분주하며 충동적이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기업가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역설한다. 인간의 기나긴 진화의 역사에서 볼 때도 스트레스를 잘 받고 강박관념이 심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자연선택 받았으리라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이민자들이 모국의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타지로 떠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많은 도전 정신과 낙관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는 정신병의 일종인 조증의 주요 기질이고 또 유전 형질로 후세에게 전해진다.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태양인의 기질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민자의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개척 정신이 뛰어나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도전을 하는데 특히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질풍노도의 유전자들을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겼다. 결국 미국은 조증 기질의 천재들을 배양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알렉시스 토크빌도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미국인들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을 타고났다고 주장하며 이는 불모지였던 미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다. 저자는 먼저 자신이 세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IT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CEO에게서 하이포마니아, 즉 가벼운 조증 기질을 발견했다. 이러한 진단은 인터뷰에 응한 CEO들도 대부분 인정한다. 저자가 말하는 약간의 광기를 보이는 사람들을 경조증 환자, 즉 하이포마니아라고 부른다.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활력을 전염시키고 엄청난 자신감과 거대한 이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다. 그리고 생각, 말, 행동, 의사결정 등이 매우 빠르다. 이들을 정말로 미쳤다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을 설명할 때 정상적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기 힘든 건 사실이다. 이들은 정상과 비정상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